2022 무궁화 신탁배 KBF 바둑리그 10라운드 보내드립니다. 해설의 김효근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KBF 바둑리그 정규리그가 단 2판의 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1위부터 3위, 부산 이붕장학회, 충청북도 전라남도 팀까지는 사실상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적인데요. 그 이후로부터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세 팀은 안정권에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중위권의 혼전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팀의 또 개인 승수, 또 남자 선수들의 승수까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한 판 한 판이 승부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 그리고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2022 무궁화 신탁배 KBF 바둑리그 대한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관을 맡았습니다. 정규리그는 12개 팀이 11라운드까지 대결을 펼치고요. 포스트 시즌은 정규리그 상위 6개 팀이 가려져서 스텝레더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선수 구성은 주전 선수 5명, 남자 3명, 여자 2명으로 구성됩니다. 후보 선수를 2명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우승 상금은 우승 3천만 원, 준우승 2,500만 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순위표인데요. 역시 부산 이붕장학회부터 전라남도 팀까지는 안정권에 접어들었는데요. 중요한 게 인천 SRC 팀부터 대구바둑협회 그리고 함양 산삼팀까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중위권의 대혼전입니다. 하위권의 서울 푸른돌 이하 팀들은 사실 좀 아쉬운 시즌일 것 같아요. 네. 순천만 국가정원도 아직 1승을 하지 못했고요. 아마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중위권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대구바둑협회가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승수 한 판 한 판 다 따질 수 있기 때문에 팀이 이겼다고 해서 그리고 졌다고 해서 포기하는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선수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라운드 전체 대진표입니다. 아산 SG 아름다운 CC팀, 부천 판타지아와 만났고요. 순천만 국가정원, 서울 푸른돌과 만났습니다. 대구바둑협회는 경기도팀과 만났습니다. 네, 경남 함양산삼, 충청북도와 만났고요. 그리고 전라남도 해피칠백 평창입니다. 인천 SRC 부상 이붕 장학입니다. 지금 상위권의 6개 팀들이 지금 다 맞대결을 벌이고 있고요. 네. 대구바둑협회가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대승을 거두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상위 6개 팀은 여기서 지게 되면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이번 10라운드는 전라남도 팀과 해피칠백 평창팀의 대결 보내드립니다. 두 팀 모두 좋은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햇빛칠백 평창 당초 전력이 그래도 다크호스 이상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라남도가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진을 보더라도 정말 팽팽할 것 같아요. 한 판 한 판 놓칠 수가 없는데요. 네, 눈에 들어오는 대결은 이제 3장으로 나온 임지혁 선수, 엄동건 선수. 이제 남자 선수들 중에서도 어린 쪽에 속하는 선수들인데 이 두 선수들의 대결도 흥미로울 것 같고요. 그리고 1장에 이 김정현 선수와 그리고 최우 선수. 최우 선수가 또 팀에서 중요한 맏형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판도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1장 주니어 선수의 대결 보내드립니다. 지금 모든 판이 중요하지만 결국에 개인 승수까지 똑같아지게 된다면 주니어 선수의 승수가 또 승패를 좌우하거든요. 네, 그 부분도 묘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여성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팀이 앞서가고 있지만 이제는 주니어 선수들, 특히 또 남자 선수들의 승수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1장전도 중요하겠는데요. 1장전 최우수 선수와 김정현 선수의 대결로 가보시죠. (2022) 무궁화 신탁배 KBF 바둑리그 10라운드 역시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그린피아 콘도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9라운드가 끝나고 선수들이 잠깐의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3라운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곧바로 10라운드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두 판의 경기 남았고요. 한 판 한 판이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전라남도와 해피 700 평창의 대결 보내드립니다. 상위권의 대결인데요. 또 중요한 길목에서 만났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안정권이긴 하지만 여기서 연패를 당하게 된다면 조금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신철호 감독이 이끄는 전라남도 김정현 선수와 엄동건 선수가 가장 잘하고 있고요. 한유정 선수가 조금 회복을 해야겠네요. 네, 확실한 쌍포가 있습니다. 김정현, 엄동근 선수를 축으로 선수들이 고르게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에 포진할 수 있고요. 이루비 선수 그리고 서수경 선수가 5할 이상의 성적을 내주어야 합니다. 허영락 코치가 또 눈여겨보고 있네요. 네. 김용석 감독이 이끄는 해피 700 평창. 최우수, 임지혁, 그리고 이선아, 김민주 선수 모두가 고르게 잘해주고 있는데 문유진 선수의 부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해피700 평창은 성적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면서 특별히 아주 치고 나가거나 또 부진하는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상위권을 유지하는 힘이 되고 있고요. 눈여겨봐야 될 팀입니다. 중요한 길목에서 성적이 같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네, 이번 리그의 평창 선수들은 또 홈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더 잘하고 싶을 텐데요. 주니어 맞대결. 각 팀의 에이스 선수입니다. 최우수 선수와 김정현 선수. 김정현 선수는 역대 리그 34승 22패의 성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리그 성적 7승 2패로 전라남도 팀을 상위권으로 이끌고 있는 선수입니다. 최우수 선수, 오랜 기간 동안 리그에 참여하면서 항상 5할 이상의 성적을 보여줬고 88승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네. 또 최근 이번 시즌도 평창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대결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승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5대5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10라운드) 경기 최우수 선수와 김정현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 30초 초읽기 3회입니다. 최우수 선수와 김정현 선수의 대결, 김정현 선수가 흑번을 잡았습니다. 김정현 선수 현재 아마 랭킹 12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역대 리그 성적을 보시게 되면 34승 22패, 60%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최우수 선수 아마 랭킹 14위의 랭크가 되어 있는데 랭킹으로 본다면 조금 밀리지만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고 또 역대 리그 성적을 보시게 되면 133판, 정말 많은 대국수를 보유하고 있고 88승 45패, 66%의 성적이라면은 정말 좋은 성적 아닌가요? 네, 거의 70%에 육박하는 지금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우수 선수는 이 꾸준함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양팀 모두 이 대결을 의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결정국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2장의 이루비 선수, 이선아 선수, 그리고 또 3장의 엄동건, 임지혁 선수, 4장의 한유정, 김민주 선수, 그리고 김진우, 문효진 선수까지 대진이 짜여졌습니다. 짜여질 수 있는 대진에서는 빅매치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팀에서 맡고 있는 비중대로 오더가 짜여졌지 않나 네. 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거의 다 5대5 승부 느낌이 듭니다. 자,
칸으로 받았고요. 두 선수는 너무 뛰어난 기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한 칸으로 두게 되면 여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 최근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있게 되면 이곳을 이렇게 나를자 가고요. 지금 이제 과거에는 나를자 걸치고 한 칸을 받는 것이 이제 당연한 정석으로 여겨졌고요. 그리고 나를자를 달리고 이렇게 귀를 지키고 두 칸 벌리는 것까지가 네, 우리가 배운 바둑입니다. 네. 정말 옛날 정석인데요. 네, 가장 기본 정석인 건데 이제 여기서 백이 이렇게 진행된 이후에 이곳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를 이어주진 않습니다. 나와서 끊어도 그냥 단수 치고 이으면 죽어 있기 때문에 받을 이유가 없죠. 오히려 이곳을 밀면서 반발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수순을 좀 비틀었겠죠. 들여다봤고요. 여기를 잇게 되면 그때 나를자를 둡니다. 그러면 이 귀는 언제든지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을 받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받게 되면 전개를 했을 때 수순을 뒤바꿔 보면 나를자 달리고 들여다보면 이곳을 받아주지 않는데 먼저 들여다보고 달리게 되니까 이곳을 받아줘서 여기 교환된 만큼 백이 득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자를 뒀을 때 오히려 이제 흑도 이곳을 받지 않는 거죠. 여기를 받게 되면 흑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교환을 이득을 보려고 미리 들여다보는 네.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를 많이 선택하고 있고요. 이 정도로 진행되고 그리고 오히려 흑은 손을 빼고 변 쪽을 전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큰 자리 이곳을 붙여서 두거나 또는 3-3을 침입해서 또 새로운 형태로 전개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들여다볼 때가 좀 고민이 되는 건데요. 이으면 무조건 달릴 거예요. 그래서 변형으로 나온 것이 이제 여기를 귀를 먼저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백은 늘게 되면 그때 있겠죠. 그러면 나를자를 지금 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형태는 언제든지 나오는 형태입니다. 여기서도 귀를 붙이게 되면 똑같은 형태가 나오겠죠. 걸치고 이렇게 두고 이 형태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흑이 여기서 이렇게 이곳을 들여다봐준 격이 되는 겁니다. 들여다보게 된 수는 명백히 악수예요. 귀에 3-3 침입해서 백집을 깨는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들여다본 수는 악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이 붙이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고요. 네. 그러면 백도 여기서 또 다른 수를 두겠죠. 그래서 나가서 끊는 변화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씩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그런 정석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양도 어느 정도 정석화가 된 건가요? 네. 거의 이제 정석으로 굳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흑이 불리하게 되면은 단수를 쳐서 이것은 백이 좀 두터운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축이 불리합니다. 이곳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일자로 이렇게 비껴가고요. 이제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씌워서 또 다른 또 어려운 형태의 바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한 수 한 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기세로 본다면은 어떤 선수도 다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어도 인공지능은 5대5로 가르치고 있고요. 이어서 두더라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도 서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최대한 버텨갈 것 같은데요. 네, 서로 본인들이 연구한 것과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대국 당시에도 계속 고민을 좀 할 거고요. 네, 막았습니다. 그러면 좀 복잡한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귀를 맞게 되면 어느 정도 좀 타협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를 이어서 반발할 수도 있어요. 이제 복잡한 길로 좀 들어설 것 같습니다. 두게 되면 뭐 이런 것을 하나 굴복을 시켜보고요. 때리는 것은 이곳을 단수 치고 패를 굴복시키고 여기까지 단수를 쳐서 왠지 백이 좀 두터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도 반발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단수를 칠 때 일단은 늘어서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 백이 이곳을 단수 치는 게 좀 묘미가 있습니다. 아, 이을 수가 없네요. 네. 있게 되면 일선을 젖혀서 지금 끊을 수가 없죠. 네. 자충입니다. 그래서 단패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메우면 그때 위를 단수 쳐서 패를 하면 되는 거고요. 흑이 손을 빼면 백이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어서 잡습니다. 아,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형태도 사석 작전을 펼치면서 바깥쪽을 좀 두텁게 하는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바깥쪽 한 점은 백이 잡는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여기 한 점을 잡게 되면은 그래도 백도 좀 두터운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때리고 여기를 때리고 될 수도 있겠고요. 여기는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진행이라면은 서로 충분히 두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끊어갈 겁니다. 반드시 이 축은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축이 불리하다고 하면 흙도 붙이는 것은 그냥 있는 편이 훨씬 더 깔끔하겠고요. 아, 지금은 아래쪽이 미리 걸쳐져 있기 때문에 붙여서 버티는 게 가능한 거군요. 네. 자, 늘었을 때 흙이 버텨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이 정도로 타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이제 백도 이행마를 하고 여기서 어떻게 두는지가 좀 고민이 됩니다. 여기서는 일반화된 모양이 없는 건가요? 지금 모양으로 본다면 쉬워서 이렇게 한번 싸워보고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여유가 없죠. 네. 굉장한 급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단수 치고요. 그 이후의 진행이 결국 이 초반 정석의 우세를 좌우할 것 같은데요. 자, 필연의 수순까지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현 선수는 지난해 내셔널리그에서는 6승 8패,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지난해 대통령배 최강부 우승을 하면서 그때부터 기세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선수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또 평상시에 본인이 노력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우수 선수는 사실 말할 것도 없죠. 항상 좋은 성적을 보유하고 있고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네. 자, 지금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 한 점을 살려 나오는 것이 보통이고요. 네, 이거는 한번 싸우고 싶네요. 이거 쉬워서 여기서 다른 수를 선택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여기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 하나 응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은 뭐 밀어서 이 싸움은 흙이 좀 편한 느낌이 있고요. 상변 쪽을 지키는 것도 지금은 이곳이 좀 급해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껴받거나 아니면 뭐 한 칸으로 받는 수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역시 좀 엷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응수가 애매할 때는 그냥 아예 강하게 부딪혀 가는 편이 훨씬 더 좋고요.
그 이후 싸움은 피해 갔습니다. 씌우는 것이 네. 조금 무리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최우수 선수 다운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도 침착한 기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은 무난하게 짜 나가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하지만 흑이 먼저 중앙을 두어 가겠죠. 네, 거기 밀면은 좀 두터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는 크게 움직임이 없지만 이제 백이 좀 고민이 되는 것은 이곳을 계속 살릴 수 있으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급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좀 바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는 수들은 계속 선수입니다. 이곳에 뒷문은 좀 열려 있고요. 백이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네. 피해 간다면 이런 식으로 넣을 수는 있는데 여기 단수 치면은 그 다음 행마가 좀 어렵습니다. 한 칸 뛰는 것은 이곳을 젖혀서 계속해서 괴롭혀가는 수가 있고요. 여기를 후구 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뭔가 모양이 좀 뭉쳐지고 몰린다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일단 늘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5대 5예요. 네, 크게 차이가 있진 않고요. 이제 흑도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는 것, 그쪽을 붙였습니다. 여기 지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지키게 되면 이제 상변 쪽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네. 먼저 추궁을 한 건가요? 이제 집으로도 큰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두었고요. 강하게 둔다면 일단 나가고 단수 치면 이렇게 둡니다. 이 두 점을 희생하면서 이제 중앙 쪽을 좀 싸움에 좀 힘을 실어주는 이런 느낌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 상변 쪽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게 되면 두 점이 죽긴 하지만 충분히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를 보는 것도 괜찮고요. 나가는 건 좀 강한 수가 되겠습니다. 두 칸을 벌리는 것. 벌립니다. 네. 정말 침착합니다. 최우 선수의 바둑을 좀 보고 있으면 이 정도로 둬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좀 느낌이 들 정도로 침착하고 계속해서 참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지난 1라운드에서도 최우수 선수와 정찬호 선수의 경기를 보내드렸었는데 그때도 이런 바둑이었어요. 네, 그 바둑은 기억납니다. 그때도 최우 선수가 백을 잡고 풀어갔었는데 아무리 봐도 좀 실리도 뒤처지고 두텁긴 하지만 집을 만들 때는 딱히 없었는데 분명히 이제 뒤에서 쫓아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물론 약간 좀 불리하긴 했지만 바둑 자체는 결국에 어려웠고 그리고 두터움으로 활용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최우 선수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좀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최우수 선수가 여기를 늘고 붙였을 때 이 우변 쪽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나는 이 돌은 좀 가볍게 보고 있다. 지금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여기를 잇게 되면 이제는 흙이 움직이게 되면 이 돌이 좀 무겁죠. 네. 그리고 이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급소가 남아있죠. 네. 이 자리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는 손을 빼고 날일자 굳히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하변 쪽에 한 점 공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붙였습니다. 참 균형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잡더라도 결국에 이곳의 집이 커지긴 했지만 백은 계속해서 선수를 잡아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덧 집의 균형은 맞아 있습니다. 네,
좀 더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받지 않을 거예요. 지금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자리로 본다면 흑이 여기를 두는 게 크겠죠. 이렇게 해서 귀를 도려냅니다. 반대로 백은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되겠고요. 여기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략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칸 옆공, 세 칸 옆공, 그리고 좀 더 집으로 좀 압박을 한다면 여기를 다가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 우변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 돌도 좀 공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침착하게 두어갑니다. 여기서 최우수 선수의 기풍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느 쪽으로 갈라갈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하변 어딘가를 두는 게 맞고요. 여유 있게 협공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됩니다. 여기를 이제 벌리게 되면 두 가지 정도 같아요. 위로 뛰는 것,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한 칸으로 다가오는 것. 이 한 칸 벌림이 좁지만 굉장히 힘이 있어요. 쌍방간의 안형에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이제 여기를 젖혀 있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귀를 깔끔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되는 거고요. 중앙으로 한 칸 뛰는 것은 뭐 언제든지 중간 이상은 가기 때문에 여기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바짝 다가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침착하게 두고 있습니다. 오. 그렇게까지 끊어가나요? 젖혀 있는 게 아프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쪽을 넣는 것은 그렇게 평범한 수는 아닙니다. 김정현 선수가 초반부터 두어가는 것을 보면은 실리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우 선수도 실리에 능하고 또 두텁게 기다리는 바둑이기 때문에 김정현 선수가 일단 실리로 뺏기는 것을 좀 꺼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집으로 들어? 버티고 보자라는 뜻인데요. 네, 거기를 들어갑니다. 먼저 지금 싸움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차단해야죠. 차단하고요. 이렇게 뛰면 이런 곳 먼저 하나 들여다보면 됩니다. 또 방향이 역주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있는데요. 응수타진의 느낌이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다 받아줘서. 네, 딱히 공략하는 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밀고 있거나 늘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인데 이렇게 두게 되면은 흑이 두터움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터움을 얻었다고 해서 이 석점을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리로 좀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백은 차단하고 싶고요. 한 칸 띄고 이런 정도로 두게 되면 일단 타협은 될 수 있습니다. 중앙 쪽을 여기를 하나 어깨를 짚어놓고 씌워갈 수도 있고요. 입구자 정도로 둘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귀를 버리려고 둔 것일지 아니면은 계속 조금 더 타이트하게 활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지키게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교환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이 정도로 두게 되면 일단은 백이 실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바둑은 어렵습니다. 찝어갔습니다.
바로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일수가 좋지 않을까요? 그래프가 100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는데요. 와, 여기서 다른 방법을 취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그 진행대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곳을 늘고요. 미는 정도겠죠? 여기도 단수가 한 방 아파요. 네. 그러면 밀고 백도 이 두 가지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아래로 이으면은 이곳에 한 방 저침당하는 게 좀 아프죠. 그래서 이곳을 늘고요. 이제 결국 흑은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때 이런 정도로 지키게 되면 이 돌은 아직 좀 여유가 있거든요. 네. 이 그림은 백이 좀 기분 좋아 보입니다. 활용을 하고 있지만 백이 묵묵히 버텨내면은 활용이 꼭 흑이 득을 봤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칫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돌이 무거워진 감이 있는데요. 네, 역시 그 자리에 아프죠. 네, 거기는 급소의 자리입니다. 아래쪽으로 이었습니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제 여기로 이은 것은 좀 이해는 됩니다. 이곳을 이어서 차라리 맛을 없애는 거죠. 이 자리는 끊고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신경이 쓰입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이어서 정리를 했고요. 이제 여기를 일선을 젖혀갈 때 최우수 선수 입장에서도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수 치면 때려서 들 수 있고요. 흑도 확실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끊는 건데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했을 때 손해를 많이 본 것은 아니다. 차라리 바깥쪽이 깔끔한 게 낫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칸 정도 전개하게 되면 네, 이 정도로 서로 타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은 네, 이제 큰 자리를 가야겠죠. 지금 이 대결이 중요한 것이 여기서 승리를 거둬야 그래도 2위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정규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만 포스트 시즌 가서 챔피언 결정전까지 갈 확률이 높거든요. 네, 스텝 레더 방식이기 때문에 하위 팀이 계속 상위 팀을 꺾어야지 올라가는 방식이죠. 네. 지금 전라남도 팀 같은 경우에는 7승 3패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개인 승수와 남자 승수가 높기 때문에 안정권에 접어들었거든요. 햇빛700 평창 같은 경우에는 6승 4패로 순위는 물론 4위지만 지금 7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인천 SRC 팀까지 6승 4패이기 때문에 아직 만만치가 않아요. 네, 안정권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네, 현재 양 팀 모두 6승 3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고요. 개인 승수와 남자 승수가 전라남도 팀이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해피700 평창은 선수들이 고르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전승에 가까운 이런 선수들이 지금 있지는 않은데 네. 50% 이하로 내려가는 선수들이 이제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되는 거고요. 이제 문효진 선수가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문효진 선수는 항상 팀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한 번씩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팀에서는 좀 중요한 선수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여자 선수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요. 이선아 선수도 6승 3패. 김민주 선수는 5승 4패인데 개인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좌상기 쪽으로 전장이 옮겨졌습니다. 최우수 선수가 이곳에 중앙을 활용하고 이제 상변 쪽으로 좀 돌이 향했는데
이 부분은 좀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큰 자리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오히려 이 하변 쪽을 좀 공략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대로 흙이 중앙 쪽을 씌워가는 그림을 좀 보고 있겠죠. 여기를 놓다는 것은 실리로는 약간 악수이긴 하지만 이제 중앙을 씌워갔을 때 좀 도움이 된다라는 뜻인 거고요. 흙이 오히려 역으로 씌워가는데요.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거죠. 백도 이 정도로 연결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손이 돌아갈 것 같아요. 백이 계속해서 갈라가면서 싸워갈 순 없나요? 지금 날일자 정도 아니면 입구자 아니면 뭐 붙이는 것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도 한번 구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상대방의 약점을 찔러가는 것은 지금 직접적인 싸움을 하기보다는 흑에게로 하여금 이론 교환을 지금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흑도 이 정도로 두게 되면 타개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 두 방이 좀 아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악수를 받아낼 순 있겠네요. 네. 최우 선수의 스타일상 먼저 이렇게 싸움을 걸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능한 수법이긴 그냥 지켜줍니다. 지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한 칸 뜀의 지킴은 어떤가요? 더 튼튼하게 지킨 것 같아요. 하지만 변적으로 봤을 때는 더 네. 튼튼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 돌이 끊기게 됐을 때 흙도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둑은 이 초반에 약간의 좀 어려운 정석을 지나서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도 이 악수를 좀 끌어내기 위한 응수타진입니다. 여기서 찝어달라는 거죠. 안 찝어주네요. 이거는 끊으라는 건가요? 네, 일단 끊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 끊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아래쪽을 한번 젖힐 것 같고요. 이렇게 두면 2패를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단수를 치고요. 때려내게 되면 흑에게는 이곳에 끊는 패감이 있죠. 네. 이거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크죠. 때려내면 여기서 이제 패감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고요. 그래서 백이 끊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흑이 이제 패를 해소할 때는 여기를 때려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끊어서 해소를 합니다. 집이 다 깨지죠. 때리면 이곳을 단수쳐서 이거는 손해가 너무 크고요. 바깥쪽으로 있게 되면 이렇게 때려내서 피해가 크죠. 네. 그래서 오히려 백 쪽이 좀 더 부담스러운 패가 될 수 있습니다. 흑이 이 좌악이 쪽에 패감이 있기 때문에 당장 끊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백도 좌 쪽에 잡으러 가는 팩감을 쓰고 싶긴 한데 어떻게 끊어가야 될지가 어렵네요. 네, 지금 이 부분에 뭐 패감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두수로 잡을 수 있느냐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고요. 다시 뒤로 갑니다. 역시 최우수 선수는 항상 한 발을 늦추는 경향이 있고요. 김정현 선수는 여기서 또 한 번 손을 빼네요. 이런 곳을 두는 것도 최우 선수가 정말 두텁게 판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이런 데 한번 두고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약간 조금 하변이 좀 기분 나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둔 이상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늘어야 되나요? 네, 일단 반발하고요.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곳을 끊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두고 이곳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되어 있습니다. 늘어서 두고요. 일단 이 중앙을 끊어냈습니다. 백은 중앙을 어딘가를 하나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런 바꿔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변 쪽을 이렇게 또 압박하고요. 자, 지금은 둔 이상은 서로 내친 걸음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뒤로 가는 네. 것은 막히는 게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쭉 먼저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수인 건가요? 이도를 지금 끊어내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끊기면 이 위쪽도 지금 넓기 때문에 김정현 선수도 받아주고 있고요. 자, 빨리 빠지고 싶은데요.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거기까지는 선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최우수 선수가 이쪽을 지금 먼저 교환을 하는 것은 있거나 치받는 거나 비슷합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일단 여기를 늘겠다. 그러면 이렇게 교환을 하고요. 이제 중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두게 되면 이제 가장 무난합니다. 근데 이 흙 전체가 여기가 집이 있고요. 젖히는 게 지금 선수이기 때문에 거의 살아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방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여기를 가서 아예 집으로 좀 격차를 벌리는 거죠. 그러면 흙집은 다 무너졌습니다. 백이 실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했죠. 그러면 이 중앙 싸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네, 또 바둑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아래쪽까지 변이 정리가 되고 나면 중앙이 승부가 되겠네요. 여기서 들여다보는 것까지 한 방 할 수 있겠죠. 네, 들여다보는 교환도 백의 권리입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기세입니다. 좋습니다. 여기를 안 빠지나요? 이런 부분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어가면서도 바둑이 항상 만만치 않다는 네.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꾹꾹 참으면서 두거든요. 아래쪽 빠지는 건 정말 누구라도 두고 싶을 것 같은데요. 정치욱 캐스터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늘고 싶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선수마다 이제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우 선수는 거의 이창호 구단 정도의 느낌으로 꾹꾹 참으면서 계속해서 종반으로 끌고 가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여기는 한번 늘어서 좀 두고 싶었습니다. 네. 흙이 둔다면 그냥 막아가는 건가요? 지금은 그냥 막아도 돼요. 여기는 굳이 끊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막았을 때 어디로 끊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끊게 되면은 느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냥 막는 것이 이제 보통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막는다면은 찔러둘 필요는 없었겠죠? 네. 여기를 끊으면 근데 두 가지 다 좀 욕심이 납니다. 이곳을 잇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도 이게 생각보다 지금 두텁거든요. 이 돌이 다 해결이 되고요. 지금 이 돌 자체가 아직 100% 살아있는 돌은 아니에요. 여기 한 점을 연결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좀 사활이 신경 쓰이거든요. 네. 결국에 이 악수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런 데 지켜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약간 좀 공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끊어오면 반발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막았을 때 흙이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걸까요? 일단 위쪽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왠지 두어가는 느낌이 막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약간 좀 끊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 기세로는
끊었을 때 이제 한 점을 잡는 건데 조금 더 냉정하게 좀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점을 잡게 된다면 2점 거북등을 때려내도 귀에 뒷맛이 없는 건가요? 네, 살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흑의 공격을 이제 노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빵 때리면 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수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집, 20집, 거의 한 30집 정도? 아, 집이 네, 큰데요. 크죠. 그러면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렇게 둬서 이제는 뭐 한 칸을 띄거나 오히려 젖혀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갈 수도 있어요. 어차피 사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집으로는 큰 자리가 되겠죠. 여기 하변을 잘 타개를 하게 된다면 백도 집으로는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흑도 지금 우상기 모양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 역시 끊겠다는 뜻이었어요.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자, 백도 고민이 되는데요. 네, 그래도 냉정하게 실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젖히면 처리를 하고요. 실리로 본다면 여기 입구자, 두텀으로 본다면 중앙 나를자 정도 들 수 있겠고요. 아, 중앙을 이미 한번 지켜놨는데도 또 지킬 수가 있는 거군요. 지금 이 돌이 이 위쪽에 지금 두텁기 때문에 이런데 한번 압박하게 되게 되면 여기가 지금 듣는 것도 많아요. 아, 생각보다 위험한 돌이네요. 지금 이 위쪽으로 연결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래쪽 등이 두텁기 때문에 이 돌 전체가 아직까지 생사를 좀 장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변을 선수로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중앙 쪽을 좀 지켜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뛰는 것도 될 수는 있겠고요. 이 우변 모양이 두터운 모양은 아니에요. 백이 이런 곳에 하나 돌이 와야지만 좀 완성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활용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최우수 선수의 기풍으로 본다면 중앙을 받아둘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중앙을 지키는데 어떤 식으로 지키느냐도 좀 고민은 됩니다. 나릴자 말고 다른 수가 있을까요? 중앙을 먼저 붙여서 가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붙여서 정리를 하는 것도 안형이 좀 확보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쪽 흙이 어디 하나 오면 여기까지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런 곳에 왔을 때 이제 이 하변 쪽에 이곳에 좀 살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견제하는 의미에서는 이곳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바둑은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김정일 선수가 좀 도발을 하는 것 같은데 최우수 선수가 아주 유연하게 잘 빠져나가고 있고요. 최우수 선수 스타일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우수 선수가 계속해서 물러났지만 바둑은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5대 5의 상황이고요. 이후에 중반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2 무궁화 신탁배 KBF 바둑리그 10라운드 김정현 선수와 최우수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